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추진을 하다가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를 새로 꾸리기도 했는데요. 이 TF 위원인 박균택 의원 모시고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재판중지법 철회를 했는데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제 브리핑에서 공개적으로 뭐라고 밝혔냐면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결국은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른 철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당에서 이걸 추진할 때 대통령실과 전혀 교감하지 않고 추진했다는 얘기로도 연결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그 국감 당시에 예. 국힘 의원들이 자꾸 이 문제를 제기하고 네. 또 거기에 뭐 어떤 얼마나 깊이를 두고 한 답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에 동조하는 뭐 판사의 답변도 있고 서울 고법원장 발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이미 본회의로 넘어가 있는 법안이라고 한다면 바로 통과를 시켜서 쓸데없는 논쟁, 네.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는 게 좋겠다는 이런 판단이 있어서 추진하려고 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제 대통령실에서 네. 반대는 의견이 있다 보니까 다시 유보를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좀 대놓고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당에서 누가 주도했던 겁니까 이건? 그것은 그 법사위원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국힘이 논쟁거리가 없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의원들의 질문 사항이 그거였고 네. 그리고 또 이게 늘 뭐 좀 소모적인 그 쟁점이 되고 있다는 이런 판단들을 법사위원들도 했었고 네. 또 그걸 지켜보는 또 당 지도부도 그런 판단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이 과정에서 지금 두 가지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은데 두 가지를 아우르는 공통점은 당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좀 제대로 못 짚고 있다. 이게 지금 요건에서 확인이 된 게 아니냐는 지금 진단이 나오는데 두 가지 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어제 멘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 대통령은 본인 재판과 관련된 법안을 추진하지 말라는 뜻이 확고하다. 이 이야기는 이전부터 이랬다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또 뉴스로 보면 6월에도 비슷한 이미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지금 헤아리지 못했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에이펙 성과가 집중 홍보가 돼야 되고 그걸로 국정 동력을 더 강화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 타이밍에서 이걸 꺼내 드는 것이 정무적으로 옳은 판단이라는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실에는 이런 불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당이 뭔가 지금 대통령실의 의중이나 움직임을 잘못 읽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서로 생각이 맞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이게 당의 판단이 잘못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일단은 그 에이펙 성과가 나오기 전에 이게 추진이 되었던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이야기가 있긴 했지만 그리고 또 그 야당을 직접 마주하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이런 논쟁을 정치적으로 종식시키는 게 맞다는 판단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주당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대통령님과 개인적으로 관련되는 또 측면도 있고 또 어떤 국정 홍보와 관련해서 이게 방해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도 옳고 대통령실도 옳은 부분이지 엇박자가 났거나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튼 다시 이건 철회죠. 철회라는 건 백지화를 뜻하는 거죠. 중단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다시 뭐 나중에 다시 추진한다 이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일단은 당의 입장은 그런 것 같고 대통령실 입장도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할 필요가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요? 왜 그러냐면은 저것 외에는 지금 발목 잡기를 할 줄 아는 것이 발목 잡을 거리가 저거밖에는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모든 그 국힘 의원들이 저 하나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상 당연한 원칙을 입법을 통해서 확인해서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주는 것 이것도 뭐 정치가 할 영역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국힘 의원들이 여기서 논의를 앞으로 중단해 주면 좋겠지만 계속 물고 늘어진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통과시키자라고 또 주장을 해볼 생각입니다. 의원님의 그런 생각을 공유하는 다른 의원들 예를 들어서 법사위원들 있습니까?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저는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이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혀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대통령께서 저 정도 생각을 밝히셨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그래서 안 한다고 또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서 저는 뭐 충분히 뭐 이제 입장 표명은 다 확고하게 밝혀졌다고 봅니다. 네. 다만 저는 예. 국힘의 태도를 보자는 것입니다. 본인들부터 그건 쓸데없는 논쟁을 그만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헌법에 반하는 주장입니다. 헌법에 반하는 주장이고 저명한 헌법학자들의 뭐 대다수 의견에 반하는 주장이고 헌법 84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힘은 내란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헌법을 참 싫어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발 반헌법적인 주장 그만 이제 멈추기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의원님이 위원으로 참여한 이 TF 있잖아요. 그 전에 사법개혁 그러니까 특위도 있었고 했잖아요. 뭐가 다른 겁니까 이 TF는? 사법개혁 특위도 있고 이번 특위도 있는데 그 전 특위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그 판결과 예. 그리고 또 과거부터 쌓여왔던 일반적인 사법 불신을 해소하는 이런 내용의 특위였다고 한다면 이번 새로 출범하는 사법행정 정상화 특위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를 잡기 위해서 10명의 별동대 재판연구관을 구성을 한다든가 네. 지기현 판사가 그 시기에 윤석열 석방 논리를 개방을 했다든가 그리고 또 그 2월 하순에 네. 수원에서 그 옮겨왔던 그 전입해 왔던 수원 브라더스라는 부장판사 3명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동시에 중앙지법 영장재판부에 그 배치가 된 다음에 내란 사범, 국정농단 사범 그리고 또 최혜병 사건, 직권남용 사범 다 영장을 기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모든 것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제왕적 권력에서 나오는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독단적인 그 제왕적 시스템 이것을 구조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국감 이후의 상황을 반영한 TF가 이번 TF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굳이 이제 그 정리를 하자면 이전에 사법개혁특위가 이제 사법부에 대한 전반적 개혁안을 그 모색하는 기구였다면 이거는 핀셋 개혁을 목표로 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좀 쟁점이 좀 더 분명한 그래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법원장의 인사권, 예. 그 인사권을 통해서 대법원의 그러니까 그 법원의 행정, 더 나아가서 법원 판결까지 조율하려고 하는 그 인사 문제를 바로잡겠다. 이런 취지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이제 그 법원 행정처 폐지와 네. 사법행정위원회 대체 신설로 지금 뭐 핵심을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법행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그 행정처가 어떤 그 관료적인 시스템의 어떤 그 대형 조직이라고 한다면 사법위원회는 외부인들과 내부인들이 결합된 어떤 그 운영위원회 같은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의 목소리가 들어가게 만들고 또 하부 고등법원 지방법원을 지배하는 형식의 또는 일률적인 어떤 그 피라미드 형식의 그 조직을 탈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외부 개혁적인 성격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행정의 실무 조직은 실무 단위는 어차피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그 실무 단위를 누가 어떤 차원에서 지휘를 할 것이냐의 문제가 핵심인데 그 차원에서 사법행정위원회를 두겠다 이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사권과 관련된 그 큰 어떤 방향 틀 네. 이것을 담당하는 것이 사법위원회고 네. 방금 말씀하신 실무적인 뭐 이런 또 운영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야말로 행정 지원 문제 이 부분은 어떤 그 법원 사무처라는 조직을 두어서 예. 인사권을 제외한 이런 서비스 조직, 법원 뒷받침 사무처로 조직. 두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법원 행정처 자체는 아예 없어지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실무 어떤 실무 실행 파트는 사무처에 두고 나머지는 사법행정위원회에서 큰 방향을 정하고 예. 컨트롤한다. 예, 좀 분리되고 또 역할 분담을 하는 이런 형식이 될 거기에 것 같습니다. 외부 인사도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사법부가 그걸 받아들이려고 할까요? 안 받아들이려고 할 것입니다만은 예. 어떤 이 부분은 입법을 통해서 개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건 뭐 충분히 법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 뭐 추진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인사 문제가 핵심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 전에 사법개혁특위에서 사법개혁안을 도출을 했는데 사법개혁안 도출된 내용 중에 하나가 법관 평가제 개선이라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로는 안 되는 겁니까? 지금 법원에서는 법원 평가제 도입마저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왜 변호사들의 의견을 법관이 반영을 하느냐. 예. 법관의 사법의 독립에 어긋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외부의 목소리는 들을 생각이 없는 조직인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자기만을 위한 아성을 쌓고 그러니까 그 국민을 위한 사법이 아니라 법관들의 이익을 위한 사법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인사를 뭐 통한 것이든 평가 방법을 통한 것이든 여러 가지 어떤 뭐 예산 부분이든 모든 어떤 그 권한을 통해서 네. 좀 국민을 위한 법원으로 만들 의무가 있다고 저는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혹시 뭐 데드라인 이런 것도 설정을 하고 지금 개혁안 모색에 들어가신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연말 안에 발의까지 법안 발의까지는 가자 이 정도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법안 발의, 예, 본회의 처리까지는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뭐 일각에서 이게 내년 6월 그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지금 이거 한 거 아니냐 이런 것은 그러면 시점상 안 맞겠네요. 예, 뭐 저 내년 2월 인사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 대장동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부분이 중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는데요. 이 판결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동안의 검찰의 그 시각에 의하면 검찰의 공격에 의하면은 모든 것을 이재명 시장이 다 주도하는 범죄였고 네. 유동규는 심부름만 했고 유동규는 억울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검찰의 평가였던 것 같습니다만은 이번 판결을 보면 유동규가 실무적인 것들 또 중요한 것들 또 대장동 세력에게 이익을 주는 것들은 다 주도해서 결정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데 저는 방점을 두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이 좀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냐 부정한 것이냐 해석이 너무 달라서. 해석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은 일단은 그 수뇌부의 승인을 받아가며 일을 했다. 이런 표현은 나옵니다. 성남시 수뇌부가 결정했다 뭐 이런 예, 식으로.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연관성을 인정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음. 국힘에서는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내용의 전제를 보면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부정부패로 얽힌 그 뇌물 관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시장은 몰랐다. 라는 것을 전제로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수뇌부가 결정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결정이라는 것이 어떤 정책적인 방향이라든가 어떤 그 큰 틀에서의 사업적인 방향, 민간 개발이냐 공영 개발이냐 등등의 이런 그 시각에서의 경영적 외형적인 판단 이것을 받았다는 의미이지 그 어떤 그 범죄의 내용을 알고 그것을 범죄를 승인해 주는 결정이었다는 그런 판결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예. 하나만 더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정진상 말은 곧 이재명의 말. 정진상이 아는 것은 이재명이 다 알고 있다. 뭐 이러면서 대통령을 사실상 연결하는 진술을 폭넓게 인용을 했다고 하는데 재판부가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것은 그 뭐 남욱이든 정영학이든 이 대장동 세력 김만배든 네. 이분들은 이재명 시장과 만나서 이 문제를 협의를 하거나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이 공유를 얘기를 하거나 이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네. 만나보지도 못했고 다만 모든 것을 유동규의 진술을 토대로 이걸 인정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그 내용 중에 어느 정도가 진실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범죄와는 전혀 무관한 취지의 일반론적인 주장을 가지고 과장되게 받아들였던 것이 아닐까. 그러면 정리해서 한번 확인 질문을 예. 정리 질문 좀 드려볼게요. 첫째, 이재명 대통령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대가를 받고 예. 이들의 어떤 편의를 봐주거나 이익을 보장해 주려고 했다는 부분에 판단에서 일체 없다. 예, 이번 없습니다. 판결에서 어떻게 보면 부정했다고 봐야 오히려 합니다. 그거를 해소해 주었다. 예.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신다라는 예. 거고. 두 번째, 대가 이런 거와는 무관해 잘못된 판단이 배임으로 그러니까 귀결될 수도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나왔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 부분은 이재명 당시 시장이 결정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 성남 도시공사가 하는 일인 겁니다. 네네. 근데 다만 거기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를 한 걸 가지고 예. 그걸 가지고서 가담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오히려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이 그런 외형적인 그 의사결정의 방향을 제시했냐 이것을 가지고서 투집을 잡으려는 시각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한 가지 뭐 좀 역으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네. 이재명 시장은 당시에 대장동 세력이 희망했던 5가지 사항 이것을 하나도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먼저 민간 개발을 하게 해달라. 안 된다. 공영 개발을 추진했다가
성남시 의회가 반대를 하니까 결국은 민관 공동개발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공단 그 개발과 분리를 시켜달라는 요구를 배제하고 결합 방식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지 방식으로 보상을 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또 거부하고 수용 방식으로 보상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짓는 위치 이것도 대장동 세력들이 요구하는 것과 전혀 반대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민간이 그 참여하는 그 절반의 지분 이 부분을 대장동 세력이 들어오게 해달라는 것을 거절을 하고 입찰 방식을 통해서 경쟁 방식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5가지 요구를 하나도 안 들어줬는데 그들의 배명에 어떻게 가담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5,500억이라는 이익을 환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1,100억을 더 받아낼 때에는 공산당 XX라는 요까지 받아가면서 이런 결정을 했는데 이게 배임에 가담을 하고 이익을 향유하는 구조였으면 이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배임도 성립이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신다면 가담한 것도 없고 어떤 배임의 범위도 있을 수가 없고 진짜 그 국힘에서 요구하는 식의 공격을 그 받아야 할 위치에 있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민간 개발을 하라고 허용한 다음에 뒷돈을 받았어야 맞을 겁니다. 이익을 다 뺏어냈는데 어떻게 이게 공범일 수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예. 2분 남았는데 예. 요거 좀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추경호 전 국민의 원내대표에 대해서 특검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예. 최대의 관심사는 범죄 소명의 정도 그리고 그걸 입증하는 그 증거 제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냥 단순히 동료 의원들의 진술 정도를 가지고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거기 특검 자체도 그렇고 거기에 참여하는 그 뭐 법관 출신, 그 검사 출신 법조인들이 다 실력파들입니다. 네네네. 그렇게 결정을 하는 데에는 추경호 그 어떤 전 원내대표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객관적인 징표가 분명히 내란을 동조하는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물증 그럴 같은 것입니다. 것도 확보를 했다고 보세요? 아마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데 궁금한 게 물증이 뭐가 있을까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도 기록을 보지 않았으니까 예. 그 내용은 모릅니다만은 예. 어쨌든 그 내란 그 관련자들과 수없이 통화를 했던 것 그리고 회의 장소를 4번이나 지적하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국회와 당사를 네네네. 뺑뺑이로 돌리면서 국힘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이 행동을 앞장서서 했는데 그게 객관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함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그 말 그대로 정황이잖아요, 그냥. 예. 정황이지만은 너무도 확실한 행위 자체로서 드러나는 그런 범죄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직접 때리는 뭐 부분이 드러나면 그건 그 자체로 범죄가 되는 것이지 뭐 더 이상의 증거가 알겠습니다. 필요할까 싶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현역 의원이고 지금 정기국회 회기 중이고 체포 동의안이 이제 국회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일단 이건 가결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실까요? 저는 당연히 가결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찬성표 던져야 된다. 예. 지금도 반성 없이 저렇게 내란을 계속 우리가 무슨 내란이냐고 주장하는 그 정당의 그 원내대표를 뭐 그대로 묵과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반대를 할 겁니다. 그래요. 예. 당연히. 예, 윤석열의 내란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방해를 할 겁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박근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